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복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12강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창조하는 뇌에 포함은 되기는 됩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창조력도 되고, 그 다음에 서구 선진국에 강한 것이 이거고, 제가 추구하는 이제 분야가 이겁니다. 조세핀 김 교수가 하는 이제 이 강의 내용인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같은 분야라 같은 것을 이제 주장을 하니까 동료가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제 잘 봤거든,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머니 인터뷰도 나오더라고. 조세핀 김 교수의 어머님이 이제 아마 이 조세핀 김이 목사 따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키우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전라도 출신인데 굉장히, 사실은 그때 정도 되면은 전부 다 가난했잖아요. 누가 돈이 뭐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학년을 이제 조세핀 김 교수가 이제 가정교사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들어가지만은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입장으로서 자기가 충분하게 소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련. 가난해서 시련하고 힘들어서 시련이고. 근데 어렸을 때 고생한 것은 그 살이 된다고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이 꼭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양의 과학이 발전돼서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나 실험, 그런 것들이 잘해요. 동양에서는 잘 못해요, 그거. 의식구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생해서 커가지고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을 그대로 닮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교육 그 철학이나 행동이나 뭐는 그대로 이어온 거라고. 그리고 이제 서양의 교육에 대한 데이터, 그 자아 자부심에 대한 메리트, 얼마나 좋은 거냐, 그것을 이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거야, 이분이.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조금 상당히 애착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친인 자기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딸을 잘 믿어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격려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좌절하면은 자기의 거울, 엄마의 거울을 그대로 따라한 것도 있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거울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근거 없는 칭찬은 절대 안 했다 이거야. 자기가 이제 이런 이제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칭찬을 해도 어른 같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어린이한테 칭찬을 근거 없이 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은 잘생겼다고 하면서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생겼다고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영리야도 마찬가지요. 영리는 재능이잖아요. 재능은 IQ인데, 재능이 뭐 타고났는데 그것을 뭐 그거 해서 잘했다고 칭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잘했다는 거야. 너 힘들었지 참 잘 견디고 잘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칭찬이라고. 근데 어른은 좀 다 컸기 때문에 누구든 칭찬하면 기분이 좋거든. 어린애는 기분이 좋기는 좋은데 그게 학습이나 어린애 교육에는 나쁘다 이거야. 그냥 근거 없이 칭찬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자아자부심에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교육대학교 교수라고. 근데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면 또 이제 그런 재능이 있는 애들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동양 사람들을 한 10% 정도는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그랬다고. 나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도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고아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사람도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인간적으로도 대해준다고. 아무리 자기 친부모가 나쁜 짓거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은 피보다도 환경이나 교육이나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을 또 좋아하라고 한다고.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주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도 고급스러지 않는가? 더 인격적이고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교포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고 한국의 문화 창달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얼마나 이 고국을 그리해서 고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 고국을 위해서 고국을 사기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외국에서 이제 이민 가서 살아가는 결상이 이민자들은 굉장히 고독스럽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식들을 하버드 대학교도 보내고, 단지 창조력에 의해서 지난 강의에 김경희 교수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버드 대학교고 어디 대학교 명문대학교를 나와서도 교포 자녀들은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시험권지 벼락치기 하는 공부만 했지 인성교육, 견디는 힘 또는 자아 자부심을 강하게 한다든가 소통이 좋다든가 그런 것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 저기 회사에 들어가도 적응을 못해요. 동료로서.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나가지고 자기 부모들이 하는 햄버거 집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고 승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고 협치하고 이게 자아 자부심이 간 사람은 자신 있게 도전 정신을 해가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돈 눈치 안 보고 동료 눈치 안 보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능력이 공부만 잘했지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가지고 성공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단지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예,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교육 자체가 나쁘다 이게요. 김경희 교수는 그런 걸 이제 부모가 망친다 이게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애를 망친다 이게야.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서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부모가 여기서 이제 조세핀 김 교수죠. 자기 엄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많이 올려주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감정이 무거울 때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머님의 가르침이나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모친이 이제 목사의 이제 사모님이겠죠. 그분이 이제 교육 그게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그 인터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좋은 일이죠.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세핀 김 교수는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진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정말 크리스찬은 진실을 해야 돼. 거짓이 없대요. 포장하지 말고, 왜곡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게 진실된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애들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교육대학교 교수잖아. 그래도 하버드에서. 얼마나 명예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비교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맨날 패션 이쁜 패션 그런 것만 보여주면은 그것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패션에 나오는 잡지에 나오는 패션 그 배우의 얼굴이 거울이 돼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거울이 되고 자기 거울도 망가뜨리고 딴 거울을 지금 닮아가지고 그게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이 김 교수가. 아이에게 대물림 되는 부모의 자존심, 그게 문제잖아. 자존심은 아니에요. 자존심은 돈 관계나 비교에서 생기는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자기 내부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런 이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생각에는 이 조세핀 김 교수는 자부심은 이제 너무나 단기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한문 실력은 나보다 좀 덜 할 거예요. 자부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거거든. 자부심. 근데 영어는 프라이드인데, 근데 이제 이런 용어에 좀 혼동이 좀 있긴 있어요. 학자들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 자존감을 가진단 말은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자부심은 무엇을 성취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주고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앞에가 항상 정체성, 자아 정체성, 자아 개념이 터득을 해야지 비로소 자부심, 올바른 자존심, 자부심이랄지 또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안 생겨. 그건 결과라고.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창의이 됐든지 자부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처음에 생각의 발전은 자부터 시작한다고. 자탐험, 자성찰. 자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나 느낌 모든 것을 과거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주위 환경이 됐든지 항상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좋은 점, 나쁜 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따져보고 그것이 나쁜 점이 있으면은 좋은 걸로 이렇게 자꾸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시킨다고요. 자꾸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좋은 점이 자꾸 일어나면은 이제 멍청이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시련이 있어야 된다고 또.
그게 내외 속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험난한 수렵 시대에 맹수들하고 잘 이렇게 싸워가지고 견뎌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전을 했지. 그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인류가 진화를 못 한다고. 그것은 실현이 있어야지 그 연구하고 그게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 생각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는 그 돌파력이랄지 아이디어랄지 생각이랄지 자아 성찰이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인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자존심이 너무나 약하다. 이분도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항상 이것은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교육 우리한테 바로 잡아야 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항상 자기한테 모욕을 주지 말고 또 주위 사람한테 부모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무나 비판을 너무나 하지 말고 또 비교 당하게 하지 말고 자기 비하를 시키지 말고 그렇게 자존심은 전부 다 자존심의 자존감이죠. 자존심은 조금 약한 그런 비교 대상이고 그런 건데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열등감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국민 교육, 의식 교육, 정신 건강 교육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25 때는 동족끼리 싸우니까 자존심이 상한 건 아니에요. 피해만 엄청나게 많이 봤지. 바보같이. 일본은 외국인한테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사회의 능력이라고. 그게 이제 조선 말기에는 멍텅구리 양반들이 맨날 싸움질만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쓸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가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라 물론 좋은 정치가도 있고 정책가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꿋꿋하게 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사기친 사람들이 많게 그냥 놔둔 거 그 자체가 문제죠. 그게. 그래서 열등감을 자꾸 비교해서 하지 마라. 말다툼 할 때도 항상 자기의 인격이나 자부심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자부심을 건드리지 마라. 싸운다든가 그럴 때는 항상 그 의견이 다른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왜 그따위로 성격이 되어 먹는다든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리지널한 것을 공격을 하면은 그런 건데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면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그냥 자존심을 깔아뭉기고 그냥 막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애들이 다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도 많다.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가치와 자식의 가치를 혼동하지 마라. 자식의 가치를 자식이 내 새끼라고 해서 내 거라고 소유물 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잉보호고 어린이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부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얘도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대물림이라고. 그럼 자부심이 낮은 사람은 결국은 성공 못해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 실수해도 용서하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의 엄마들이
특이하다.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또 마음씨가 좋아서 아주 한국을 공격하고 그러진 않더라고. 자기 모국이고 8살 때 미국으로 떠났으니까 자기 부모의 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 지내고 학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아 존중감의 힘이 미국의 힘이다. 조스빈 김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아 자부심을 상담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상담이 거의 다 그거예요. 싸우는 것도 항상 자존심 상해서 싸우고 무시한다고 싸우고 존중을 안 해주니까 이 사회가. 인간 대접을 안 하니까 인류의 선진 가치관을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자존심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자부심까지, 이게 자존감까지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있나. 그래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서구 문명이 많이 스며들어 와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리고 부모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이 김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고민하는 분야가 자아 자부심입니다. 나는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가 외국 생활도 하고, 나도 외국 생활을 좀 했지만 나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 간 거고, 그분은 이제 또 교육을 공부하고, 나는 의학을 공부하면 됐지 뭐 또 교육학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필요한 곳에 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포팅을 해주고, 그래서 소중하게 김 교수를 대해줘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도 자아 자부심이라는 것이 그런 분야가 있어요. 불교 철학에서도 성문의 경지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성문이라는 것은 자아 자부심의 문이라 이게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화두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화두를 던져서 그걸 깨달는 것이 과학에서 생각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새로운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 깨달음이 뭐냐, 과학적으로. 그래도 우리 일반도 조금 흉내라도 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속세 사람들을 맨날 부처님만 되라고 하면은 되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게 불교 철학이고 불교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필요하면은 똑딱똑딱 할 테니까 와서 절에 와서 뭐 절이나 하고 부처님은 뭐 빌고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크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개척을 해야 된다고.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유교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 생각에는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힘있게 세계적으로 많이 발돋움하니까 삼성전자가 서포팅하는 성균관대를 잘 발전시켜서 해서 성균관대교 유교 철학을 제3의 유교 철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교 철학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 지금 중국은 뭐 유교가 없어져 버렸잖아. 공자 저기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공자 학원이 많은데 전부 스파이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공산당 홍보만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진핑의 정책이 나는 그래요.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다음에 또 강의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중국도 좀 깨어나가지고 자유스러운 거, 자유스러운 개인 뭐 이게 언론의 자유라지 개인의 자유를 좀 권장시켜가지고 맨날 그 뭐야 저기 통치한다고 딴 이제 소수 민족들이 독립한다고 그냥 뭐 엄청나게 좀 세국으로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정신 문화로 이런 것을 많이 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저기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을 설득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능력이 없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세계적으로 크게 눈을 보고 크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뭐 동북 공정에서 고구려가 자기 속국이고 뭐야 발해도 그렇고 이북은 전부 다 고구려 땅이고 그랬으니까 자기 거라고 그렇게 그따위 소리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말이야.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그렇지만 자부심도 이제 이게 깎아먹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정신 문화가 고구려가 얼마나 기상이 높고 자아 자부심이 나는 높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국에 침략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가 다 빠졌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런 것을 방역 체제가 잘 했다고 하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아마 한참 있으면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뭐 잘했나 못했네 그런다고 하면은 방역의 효과도 벌써 물 건너가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보기에 그러면 그랬지 그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설교가 돼버렸는데 강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봉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4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이제 강의하는 게 이제 구미에서 시작된 자아 자부심의 발전이 이제 퍼져가지고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 한국이 제일 늦은 상태죠. 이 자아 자부심이나 외국 문물을 수입하고 서로 이제 알아보고 장사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치는 좀 외국하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뭐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조선 말기나 중엽 때 실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외국의 문물을 북경, 중국에서 터득해가지고 이제 이 문화를 외국 문화, 서양 문화를 이제 습득을 한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사신들이나 공무원들이 북악파라고 뭐 박제가 박쥐가 내남 박쥐원이든가요. 하여튼 북악파 천주교도 하고 정약용 씨가 아마 시정학파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개화를 서양 문물의 이제 월등함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과학적이고 또 사실 언제 어느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산 정약용 씨가 우리나라의 뇌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늦었어요.
이 동북아 삼국 중에서 일본은 100년 차이가 있고 중국은 일부가 이제 개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이 빨리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국민성 자체도 있으려니와 그분들은 이제 외래 문명을 받아가지고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고집스럽지 않게 호기심을 가지고 빨리 이제 외래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이제 왕이 있기 때문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그게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교, 사무라이들도 유교파가 있고 서양파가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무라이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막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제가 제목을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울하게 자화와 자부심이 바닥난 한국의 근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려고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암울하다고요. 이게 자부심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가지고 늦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바닥이 났다. 근데 우리나라에 자부심이 조금 있고 그런 때는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조 정조 시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의 초기 때는 그래도 힘께나 있고 국가의 곳간에 쌀도 있고 그리고 문물이 좀 잘 돌아갔는데 말기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자부심의 중요한 그 대목이 월등하게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않고 그리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 국민들이 나서야 하든지 또는 어려울 때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깃발 아래서 그렇게 시작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계획이랄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의식계획의 성과가 5% 10%만 되더라도 앞으로 10년 내에 대성공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노력하고 또 뭐 이게 무슨 대화를 할 때 자부심을 이렇게 탐구를 할 때 항상 낙서를 한다든가 종이에다가 쓰면서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 적당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부심 탐구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신중하게 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부심의 탐구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자녀들을 시키지 않는데 기성세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 뭐 일어나는 신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유아 교육을 시키며 굉장히 어렵다고 유아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20년 30년 전에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늦어요. 지금 계속 또 늦어질 거예요. 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부심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대한제국이 벌써 시작할 때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혀버린 이후에라고. 그게.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가만히 뒤쪽에서 제국하네, 돈 빌려줄까 하면서 돈도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말기에 고종이 정부에서 고간이 돈이 없어요. 다 말라 빠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뭐 대포를 사고 총을 사고 또 뭐 자부심을 기르고 부강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넘어간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프죠.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유기치라는 사람이 좀 이제 자기 국민한테는 월출한 사람인데 조금 나쁜 마음으로 탈환론. 지금도 탈환론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기타 아시아 국민들을 국가로 인정을 안 것보다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일본 젊은이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별거 아니니까 따로 두고 자기는 유럽 국민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서태후가 섭정을 하는 후부터 바닥이 났고, 우리나라는 정조에 돌아가신 후에 세도 정치와 대홍문의 국제 정치에 익숙지 못해서 그렇게 됐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국제적인 외교나 안보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그런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개인주의고 국민한테 권리를 많이 주는 그런 문화가 되면은 고정붙어서 자기 왕권을 뺏길까 무서워서 아주 문을 닫은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라가 뭐 발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은 그래도 작지만은 일본은 그렇게 빨리빨리 승리했는데 조선은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는 정신을 이제 보여주기는 했는데, 근대 국가로 대한제국,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계속됐어요. 대한제국이란 13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나마도 짧고 미약하지만은 자주 독립의 기치를 세워가지고 근대라는 개인주의, 합리주의, 과학적 성향을 갖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근대화가 늦었지만은 한국 근대화는 개항에서부터 3.1운동까지 그래도 명맥을 정신은 이제 나라는 망했지만 국토는 이제 망했지만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부심이 적실히 필요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이제 반작용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자꾸 중국한테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깨어나서 바로 회복을 시켜야죠. 그래서 엄연히 이제 한국은 땅을 잃었어도 정치를 잃었어도 정신적인 사회문화적인 명맥과 독립을 유지했다고 보아도 좋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시대와 한국전쟁에서도 잘 견뎌냈고, 근데 이제 뭐 자부심에 관한 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일제시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였던 이광수 소설가, 그분 다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그 다음에 안창호 두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민족 개조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조론은 자아혁신, 그렇게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전 이광수 씨는 이제 그 루신, 아큐 정전을 집필한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중국은 루신이지만은 이광수도 있고 안창호도 계셨고. 근데 우리가 조금 민족 국민성을 볼 때 열등감이 있고 패배적인 그런 이제 식민지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민족의 성격적인 결찰이 일어나서 과학을 동원하고 민족해방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광수 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한 번에 다 못한다. 독립을 못한 상태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주장한 거죠. 민족 개조를 하기는 하되, 그리고 이제 민족 개조론을 이제 안창호 선생이 먼저 이제 제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광수 씨가 이제 글을 잘 쓰니까 문화정치를 문화정치 또는 문화운동을 벌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식인층, 특히 외국을 많이 하는 서재필 박사, 미국의 의사였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 이승만 씨도 상당히 걸출한 지식인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광수 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하고 문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자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자부심이 올라가가지고 독립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소극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국민 개조론을 이제 펼쳤어요. 그래서 그러지만은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운동만 교육만 하면 어느 세월에 독립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의 그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거 이제 예를 들어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했고, 그분이 이제 독립협회도 다 같이 신문학 운동도 했고, 또 나라 힘을 올리기 위해서 민족의 실력을 올려주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래도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광수 선생이 그렇게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소극적으로, 아마 이 문화정책, 문화운동 그런 것이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무장을 사용해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거든. 그래서 총독부에서나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문화정책을 펴자. 그게 아마 1920년대일 거예요. 근데 이광수 씨가 이제 이게 민족 개조론을 발표한 게 그러니까 2년 후, 1922년도. 그러니까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로 봐서 독립이 좀 어렵겠다고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안 했어요, 이광수 씨는. 그냥 편안하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씨는 실력을 향상시킨 이후에 자격권을 결정한다든가 우리가 주장해야지,
그런데 참고로 이제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강수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똑같아요. 저기 의식 개혁의 그 목표가 그러니까 자아 의식 개혁이죠. 첫째 이제 소개를 하면 그걸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를 뭐 나쁜 것은 나쁜 거지 뭐요. 뭐 딴 것도 좋은 말도 있는데 두 번째 공상과 공상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뭐 권리나 뭐 의무나 책임을 안 지고 맨날 약속만 지키고 안 지키고 지금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우리 지식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내용만큼은 어떻게 이제 그것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광수 선생님이 달랐지 그 내용은 똑같다고 서로 보완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따라 옮겨가지고 이광수 씨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죠. 표리부동과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표리부동 반복 없이 제대로 하라. 그리고 우물쭈물쭈물 하지 말고 옳음이 있으면 매진하라. 그러니까 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국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보다도 단체, 사보다도 공, 사회봉사, 덕을 지키라. 여섯 번째, 전문 학술과 기회를 다듬어라. 지육.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근검 저축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라. 경제. 청결하고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삼육, 덕체지를 잘 해서 국민 의식을 높여줘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때도 그렇게 의식의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저도 한국병을 분류를 할 때도 한국병 그 내용을 뭐 200가지가 되는데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걸 추천해서 만들어낸 한국병이 200개가 이상이 되는데 내가 분류를 잘해서 알기 쉽게 또 현대 의식 구조에 어울리게 분류를 해서 발전시키고 또 그런 개념이 있으면 또 거기에 붙여서 좋은 의식 구조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강의 때부터는 이제 아주 자부심의 에센스, 진국. 그게 이제 우리 현재 젊은 심리학자들이 강의를 많이 하고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나는 내과, 신장내과 의사니까 그것만 해도 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나 사회가 좀 후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말주변도 없이 열심히 하는데 그걸 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테니까 강의가 계속되고 또 되도록이면 재밌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양해해 주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